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명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부산 해운대구 거리 유세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를 잡고는 시장은 말로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 군데 들렸는데요. 어제 다시 대구로 갔습니다. 서문시장에 가서 추경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를 했는데요. 자, 이 행보를 보면서 다시 떠올려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좀 환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떠올려야 하는 장면 어떤 건가요? 자, 두 사람 모두 사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사면 이유는 뭐였을까요? 한번 하나하나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24일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하고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 27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발표 들어보시죠.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 사면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유가 똑같습니다. 통합 또는 대립과 갈등 해소를 사면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성격 규정할 수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라는 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결의 장에 뛰어들어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 지지를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행보는 사면 취지를 정면에서 비웃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도대체 이런 사면을 그럼 왜 해줘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낯두껍게 선거판에 뛰어든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판을 깔아준 사면, 저렴해질 대로 저렴해져 버린 이 사면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사면장을 남발하는 행태가 다른 정치 지형에서 정치적 유불리 행태를 낳고 있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면을 남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최소한으로는 사면에 국민 통합 같은 되지도 않는 이유는 더 이상 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 목적이 국민 통합인 거죠? 그건 목적은 사면 주체가 되기 나름인 것이죠. 뭐 사면에 네. 이러이러한 사유에 한해서 뭐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보장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특별 사면의 이유는 사면을 해주는 주체가 되기 마련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합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도 왜 여쭤봤냐면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역대 사면 발표하는 거를. 다 통합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박종일 님이 이럴 거면 그냥 사면 취소법을 만듭시다라는 극단적인 의견 보내주셨고요. 토토로 님은 사면은 무죄가 아닙니다. 국민 대화합, 대립, 갈등 해소가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에 대한 질타가 필요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담쟁이 넝쿨님은 이러면 피해자인 국민에게 2차 피해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마징가님, 이분들이 선거판에 나오는 걸 보니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보수에게 좋을까요?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전투표가 있었는데요. 이때 벌어진 장면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13분경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60대 남성이 기표를 마친 뒤에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과정에서 교육감 투표지에 기표하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표한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교육감 투표지를 들고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선거사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찢어버린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입건됐습니다. 네, 바로 이 기사를 송원석 원내대표가 SNS에 링크하면서 왜 대통령은 기표수 재입장이 가능하고 저분은 불가능하냐라면서 이제 선관위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다른 일도 있었죠. 금요일 오전 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유권자가 거동이 불편한 사촌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함께 와서 먼저 투표를 마쳤습니다. 10여 분 뒤에 사촌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려고 했는데 전산상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먼저 투표했던 사람이 사촌의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고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두 사람의 외모와 주소지가 비슷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지문 인식 절차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절차는 본인 여부를 판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허점이 하나 또 확인이 된 셈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생김새가 비슷한 형제나 친척이 마음만 먹으면 대리투표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점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 선관위가 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미 활동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이라고 하는 게 구성이 돼서 활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고 있다고 하고요.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왔죠. 모스탄. 이 사람이 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약 20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을 했고요. 사전투표 기간에 기표소에서 투표자 숫자를 직접 조사한 내용을 이 대화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자,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참 궁금한데 아무튼 또 활동을 개시했다. 자, 이 사실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모스탄 입국 소식 전하면서 저희가 이 한미 부정선거 공동조사단 일원으로 왔다 이 얘기 전해드렸죠. 그러면서 경찰은 뭐하냐, 경찰 좀 수사 원래 다른 것 때문에 수사 받고 있었으니까 경찰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이비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계속 나오라고 하는데 거기는 안 가면서 지금 온갖 곳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좀 궁금하긴 한데요. 언제까지 그냥 나오라고 막 그 간청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차피 이제 그 또 출국 날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것도 멀거니 그냥 쳐다볼 건가요? 선거 끝나면 나간다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계속 지켜만 보좀 나와주세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법률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근데 멀거니 쳐다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박성남님, 지문 인식이 본인 확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올려주셨고요. 그러니까요. 제갈장량 조종님은 오잉? 또 부정선거 물고 늘어지겠는데요. 점점점. 매봉이님은 아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부정선거. 근데 사람이 하는 일에서 100% 완벽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한데 지금 이 대구에서 벌어진 일은 선관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아니 다른 중국적 사람의 신분을 위장을 해서 그러니까 투표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게 구멍이 발생했다는 거지. 이거 선관위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자꾸 허점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창동님이 선관위 시스템이 그리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물음표 4개 보내주셨네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법무부가 올해 약 12억 원을 투입을 해서 노인, 장애인, 환자와 같은 온열 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에어컨 달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에어컨은 거실이 아닌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에 설치될 예정이고 초과밀 수용기관의 일부 여성 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에는 선풍기가 달려 있습니다.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서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에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짚을 점은요? 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에어컨을 달아주려면 독거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먼저 해줘야지 왜 범죄자를 지원하느냐.
된다라고 하는 반대 여론이 있는가 하면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가 32도에서 34도까지 치솟았고 대부분의 수용시설이 과밀이라는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에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에 수용고실의 적정 온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권고를 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독방만은 예외일 듯하다. 그리고 예외가 돼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상대적으로 넓은 평수의 방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쓰고 있는 방은 거기다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가방이 아닙니다. 독방입니다. 그리고 좌우 옆방은 비어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에 비해서 호조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빚어졌습니까? 속옷 차림으로 있는 것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는 독방에서 속옷 차림으로 혼자 선풍기 바람 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러면 굳이 여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세금 드릴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내일이도 비카프리오님 그리고 동네 박래님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 내일이도 비카프리오님은 교도소는 호텔이 아닙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박종일 님도 교도소가 휴양지입니까? 라고 올려주셨고 양파즙님 교도소가 아니라 휴게소입니까? 라고 조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고요. 동네방네님은 쪽방촌 어르신들이나 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이사나님은 교도소에 에어컨을 늘린다고요? 에어컨을 단다고요? 평생 착하게 살던 사람도 전기세 아끼려다 집에서 온열 질환 걸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절대 감방이 편하면 안 됩니다. 누굴 위한 인권인가요? 저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안규백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라고 이렇게 불리죠.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미국 상원 하원 의회 대표단을 만나서 2020년 한미 양국이 94%의 전시작전 통제권, 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됐다는 것에 합의한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대화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동맹국이 더 빨리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환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아무 걸림돌이 없어 보이는데 한마디 더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수행해온 작전 계획과 책임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라는 말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미군이 수행해온 작전 계획과 책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함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은 가능합니다. 첫째, 전작권 넘겨줄 테니까 대신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라고 하는 요구를 깔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미리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한국군이 맡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이 전환이 되더라도 미군 주도로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해석한 이 두 번째 것이 만에 하나라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본심이라면 그거는 전작권 전환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무슨 전환입니까? 사실상 형식만 넘겨주고 내용 실질적인 권한은 미군이 행사한다. 이러면 그건 실질적 전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아무튼 근데 이거는 현재 그냥 추정이니까 일단 본심이 뭔지는 좀 봐야 되는 건데 아무튼 환영한다라고 하는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과 전작권 전환 빨라야 2029년 1분기에나 가능하다라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뭔가 좀 약간 엇나가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신정민님 그냥 전작권 넘기기 싫다고 말해.
속마음은 그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옥황상제님은 전자권 넘겨주고 훈련 등은 미국의 방침을 따르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순천님들도 각자 해석에 나서셨는데요. 요 자세한 얘기는 저희 유튜브 연장 방송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우리 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온 50대 남성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2022년부터 세월호는 짜고 친 대국민 사기다. 이태원 사고는 더미를 놓고 시체놀이한 영화다.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한 사기극이다. 라는 등등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올린 글이 몇 건이었는 줄 아십니까? 3,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인용해서 전해드리기조차 너무 민망하고 가슴 아프고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분은? 3,000건 넘게 올렸다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글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관종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2차 가해야 괴로워하는 유족들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가학증 환자 때문인지 그 말 길은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이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될 여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법의 철퇴를 내림으로써 유사, 모방 범죄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법의 철퇴를 예고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최종 판결은 또 솜방망이가 나와버리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라이언킹님은 혹시 댓글 알바 아닐까요? 라는 의심 보내주셨고요. 이종호님이 50대요? 나이 먹고 이러고 싶습니까? 라는 아니. 의견 그리고 수많은 비판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참사를 앞에 두고 이런 막말을 쏟아냅니까? 이건 막말이라는 표현 자체가 고상한 표현 아닙니까? 어제 쓰레기 같은 발언을 이렇게 계속 쏟아냅니까? 그러니까요. 부산 할매님이 법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강력하게 처벌하는지 법원의 판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